안녕하세요. 빅머니 권미란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특히 커피 생각 많이 나시지 않으신가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나폴레옹 시절의 프랑스 정치가 탈레랑이 남겼던 커피에 대한 예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커피 회사 광고 문구로 쓰이게 되면서 정말 유명해진 말인데요. 커피는 검은 빛깔을 갖고 있고요.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씁쓸한 맛인데 자세히 맛을 음미해보면 언뜻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한 그러한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아침의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와 와인은 비슷한 존재로 일컬어지고요. 또 이 두 음료 모두 종교적인 이유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커피 이후에 이슬람 도시들로 전파되어서 수도원에서 피곤과 잠을 쫓기 위해서 마셨던 음료였는데 아라비아 지역에 어느덧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1650년에 처음으로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랍에서도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까만 빛깔을 갖고 있고 또 마시면 사람이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또 잠이 안 오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이 커피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커피 맛을 한번 알게 되면 계속 빠져들게 되고 매일 안 마실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커피는 중독성마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 음료수 커피가 탄생했던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하우스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급속하게 유행을 타게 되면서 이 커피하우스는 전 인류의 토론의 장소로 열리게 됩니다. 역사를 바꾸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장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 페니 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페니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커피하우스는 금융업이 탄생했었던 공간이었기도 합니다. 1687년에 개업했었던 영국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는 상인과 해운업자들, 선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상보험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사 로이드 보험 이 조합으로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조나단 커피하우스인데요. 조나단 커피하우스에는 브로커와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런던 증권 거래소가 예전에 이 조나단 커피하우스의 위치 그대로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커피하우스, 카페는 현대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발전시켰던 공간이었습니다. 매혹적인 커피라는 음료가 있어서 가능했겠죠. 현대의 커피하우스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성공했던 사업자는 바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인데요. 그는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유택의 트럭 운전사의 아들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던 슐츠는 어느 날 햄머 플래스트라는 스웨덴 생필품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한 결과 미국 내 판매 총책임자가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서 대량으로 커피 메이커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직접 그는 시애틀로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마셔봤던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스타벅스의 커피 품질에 반해서 결국에 그는 1983년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슐츠 회장은 스타벅스의 본질을 커피와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비즈니스를 정의하게 되면서 빠르게 확장시켰는데요. 더불어서 어떤 매장에서 마시든 우수하고 균일한 그러한 커피 품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 최대 커피 체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최근 스타벅스는요. 실적 부진과 함께 신용 등급이 3단계 하향 조정되고 또 미국 내 점포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이것을 좀 늦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내년에 150개 커피 체인을 줄이겠다라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최근 스타벅스의 주가는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워드 슐츠 회장은 6월 26일에 30년간 이끌어왔던 스타벅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스타벅스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슐츠 회장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었고 또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그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차문화에 익숙했던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또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모습인데요. 이 스타벅스가 중국의 건물과 문화 속에서 중국 특유의 문화를 지켜나가면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매장을 꾸미게 되면서 차별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정부가 규제를 하고요. 자국 기업을 대놓고 육성하고 또 중국의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스타벅스의 중국 내 매장은 3,000개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따라서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따라서 스타벅스의 주가의 성장 동력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77개국 2만 8천여 개 매장을 보유한 스타벅스가 앞으로 만들어낼 정치적, 경제적 가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